안녕하세요. 외국인 운전면허 교실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이번 시간에 다뤄볼 주제는 바로 이륜차 등의 안전운전인데요. 도로를 다니시다 보면 두 바퀴로 굴러가는 차량들 많이 마주하시게 될 겁니다. 오토바이뿐만 아니라 스쿠터와 같은 이동수단들이 바로 이륜차에 해당이 되는데요. 최근에는 개인형 이동장치라고 불리는 전동 킥보드나 전동 휠도 도로에서 쉽게 마주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이러한 이륜차 등의 안전운전 방법도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는 그 내용으로 좀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가장 먼저 자전거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자전거는 면허가 필요한 수단은 아니지만 차량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도로를 다니고 있습니다. 또한 교통법규를 적용받는 운송수단이라는 점도 기억해 주시면 되는데요. 이러한 자전거를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는 방법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자전거 도로가 있는 곳이라면 당연히 자전거 도로로 통행해 주셔야 합니다. 다만 자전거 도로가 모든 곳에 설치되어 있진 않기 때문에 만약 자전거 도로가 없는 곳이라면 도로 우측 가장자리를 활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길 가장자리 구역을 통행할 수 있는 경우도 존재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알아주시면 좋을 텐데요. 만약 안전표지로 자전거 등의 통행을 금지한 구간이 있다면 이 구간에서는 통행이 어렵다는 점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경우에는 서행이나 일시정지 해주셔야 된다는 점까지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보도를 통행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도 존재하는데요. 예외 사항들 몇 가지만 살펴보자면 어린이, 노인, 신체장애인이 자전거를 운전하는 경우에는 보도를 통행할 수 있습니다. 즉 자전거 도로가 아니더라도 보도에서 자전거를 타고 주행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한 안전표지로 자전거 등의 통행을 허용한 경우라면 역시나 보도 통행이 가능합니다. 도로의 파손이나 도로공사, 그 밖에 장애로 인해서 도로를 통행할 수 없는 경우에도 보도를 통행하는 상황이 존재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안전표지로 통행이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2대 이상의 자전거가 나란히 차도를 통행할 수 없다라는 점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현재 화면에 보여지는 안전표지 하나 확인이 되실 겁니다. 이 표지에 보시면 2대의 자전거가 나란히 운행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는데요. 이 표지가 있는 곳이라면 나란히 통행하셔도 괜찮겠지만 그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는 한 대씩 주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횡단하셔야 하는 경우가 있으시다면 자전거 등에서 내리신 이후에 자전거 등을 끌거나 들고 보행해 주셔야 합니다. 만약 자전거에 탄 채로 횡단을 하시게 된다면 보행자로서 보호받지 못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한 가지 사항을 추가로 알려드려 볼 텐데요. 자전거를 타고 횡단할 수 있는 자전거 횡단도가 있습니다. 주로 횡단보도 옆에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혹시 횡단보도를 지나시게 되는 경우 자전거 횡단도가 그려져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전거뿐만 아니라 개인형 이동장치까지도 타고 횡단하는 것을 허용한 도로이기 때문에 타고 횡단하셔도 무방하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다만 자전거 횡단도가 없는 횡단보도를 횡단하셔야 한다면 당연히 자전거에서 내리셔서 끌고 이동해 주시라고 부탁을 드립니다. 자전거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드리고 있는데요. 이 자전거 통행이 가능한 길의 종류가 좀 다양합니다. 다만 차이점들이 있기 때문에 차이점들 위주로 좀 설명을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총 4가지 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전거 전용 도로인데요. 말 그대로 자전거만 통행할 수 있는 곳입니다. 또한 차도와 보도와 구분해서 설치한 도로예요. 도로에서 가장 많이 마주하시는 자전거 통행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전거만 통행할 수 있는 도로라는 점 꼭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자전거 보행자 겸용 도로도 존재하는데요. 표지판으로도 확인이 가능하시다시피 자전거뿐만 아니라 보행자까지도 함께 통행할 수 있는 곳입니다. 하지만 차도와 구분되어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자전거 전용 차로인데요. 자전거 전용 도로와 차이점이 있습니다. 바로 차도의 일정 부분을 바로 차로로 만들어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자전거만 통행할 수 있는 차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전거 우선 도로라는 것도 존재하는데요.
자동차의 통행량이 적은 도로의 일부 구간을 자전거 우선 도로로 정해놓고 자전거뿐만 아니라 다른 차량까지도 상호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지정해 놓은 곳을 바로 자전거 우선 도로라고 부릅니다. 4가지 도로 모두 자전거가 운행할 수 있는 곳이지만 차로로 되어 있는 곳도 있고요. 차도와 구분되어 있는 곳도 있기 때문에 차이점 등을 구분해 주시면서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자전거 통행에 대한 이야기를 다 살펴보셨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륜 자동차 등을 안전하게 타실 수 있는 방법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륜 자동차, 원동기 장치 자전거, 그리고 자전거 모두 차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자동차 운전자와 동일하게 법규 준수의 의무가 부과되어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만약 차량 단독 사고가 발생하게 된다면 일반적인 자동차와는 달리 보호장구가 거의 없기 때문에 큰 피해를 입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따라서 헬멧과 같은 인명보호장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최근 많이 보실 수 있는 개인형 이동장치를 안전하게 타실 수 있는 방법까지만 좀 설명을 드려볼 텐데요.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 혹은 자동차 운전면허가 필요한 운송수단입니다. 따라서 면허가 없는 사람이라면 개인형 이동장치를 탈 수 없다라는 점 알아주셔야겠습니다. 또한 헬멧과 같은 인명보호장구를 의무적으로 착용하셔야 한다는 점 역시나 기억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간혹 2명이서 개인형 이동장치를 탑승하고 있는 경우를 마주하는 상황들이 생깁니다. 1인 탑승 원칙이므로 2인이 탑승하는 것 금지되어 있다는 점 기억해 주셔야겠고요. 보도 통행 역시 금지되어 있습니다. 자전거 도로가 있다면 자전거 도로로 통행해 주셔야 하고 자전거 도로가 없는 곳에서는 우측 가장자리로 통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만 13세 미만의 어린이는 탑승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어린아이가 탑승하지 않도록 보호자들의 관리가 필요하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야간 운행을 하시게 된다면 이 개인형 이동장치를 확인할 수 있도록 등화장치를 작동시켜 주셔야 한다는 점까지 말씀드리면서 안전하게 탑승하실 수 있는 법 살펴보셨는데요. 이제 문제를 통해서 이 내용들을 더 확립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의 자세로 바르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인데요. 보기 1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한다. 제가 강조드렸던 부분인데요. 사고를 겪었을 시 피해가 클 수 있으므로 헬멧과 같은 인명보호 장구 착용은 필수입니다. 따라서 운전자의 자세로 맞습니다. 2번, 사용 설명서 및 사용 방법을 숙지한 후 운행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개인형 이동장치는 일반적인 자전거나 자동차와는 또 다른 사용 방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숙지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운행하시게 되면 미숙한 상태에서의 운행으로 사고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완전한 숙지 이후에 운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따라서 운전자의 자세로 바른 내용이라서 2번은 답이 되지 않습니다. 3번, 운행에 방해될 수 있는 수화물 혹은 소지품을 휴대하지 않는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안전한 운행 방법이라고 저는 말씀드립니다. 4번, 자동차 전용 도로 및 보도로 주행하여 안전하게 운행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개인형 이동장치는 자동차가 아닙니다. 자전거 등에 속하는 운송수단이므로 자동차 전용 도로를 이용할 수 없고 또한 보도로도 주행이 금지되어 있으므로 4번은 바르지 않은 내용이라서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도로교통법상 원동기 장치 자전거는 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최고 전격 출력 괄호 이하의 이륜 자동차이다. 괄호의 기준으로 맞는 것을 골라라 라는 문제인데요. 이 문제는 가장 첫 시간에 내용을 기억하셨던 분들이시라면 쉽게 푸실 수 있는 문제입니다. 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라면 최고 전격 출력 11kW 이하의 이륜 자동차를 원동기 장치 자전거로 분류합니다. 따라서 이 내용은 꼭 기억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라서 문제를 통해서 같이 살펴봤습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갈게요. 다음 중 도로교통법상 보도를 통행하는 보행자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1번부터 차근차근 살펴볼 텐데요. 이륜차를 타고 보도를 통행하는 사람은 보행자로 볼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륜차는 말 그대로 차에 해당하는 이동수단입니다. 따라서 보행자가 될 수 없기 때문에 1번 답이 되지 않습니다. 2번, 자전거를 타고 가는 사람은 보행자로 볼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전거에서 내려서 자전거를 끌고 가는 사람은 보행자로 보호받을 수 있지만 타고 가는 사람의 경우
차에 해당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2번도 답이 되지 않을 거고요. 3번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타고 가는 사람은 보행자로 볼 수 있다. 맞는 표현입니다. 보행보조용 의자차는 차가 아니라 보행자로 분류된다는 점 기억해 주신다면 쉽게 답을 고르실 수 있는 문제입니다. 4번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타고 가는 사람은 보행자로 볼 수 있다. 역시나 잘못된 표현인데요. 원동기장치 자전거는 자동차 등에 속하는 운송수단입니다. 따라서 보행자로 분류할 수 없다는 점 기억해 주신다면 정답은 3번이라는 걸 고르실 수 있으실 겁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갈게요. 도로교통법상 자전거 통행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1번 자전거 도로가 따로 있는 곳에서는 자전거 도로로 통행하여야 한다. 맞는 표현이므로 정답이 아닙니다. 2번 자전거 도로가 설치되지 아니한 곳에서는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하여야 한다. 역시나 맞는 통행 방법이기 때문에 답이 되지 않습니다. 3번 자전거의 운전자는 길 가장자리 구역을 통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따로 안전표지로 통행을 금지한 구간을 제외한 경우라면 통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3번도 답이 되지 않을 겁니다. 4번 자전거의 운전자가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도로를 횡단할 때에는 자전거를 타고 통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전거에서 내려서 끌고 가셔야만 한다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전거 통행 방법 기억하신다면 쉽게 푸실 수 있는 문제라고 말씀드립니다. 마지막 문제, 일러스트형 문제 한 문제 풀어볼 텐데요. 다음 상황에서 가장 안전한 운전 방법 2가지를 고르는 문제입니다. 일러스트 상황부터 확인하신 이후에 보기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현재 이 차량의 운전자는 편도 3차로 도로를 주행하고 있습니다. 2차로로 주행 중인 상황인 것 같고요. 폭주족의 집단 주행이 이 차량 앞에 보여지고 있습니다. 오토바이의 숫자가 굉장히 많고 이 차량과의 거리도 그렇게 멀지 않기 때문에 더더욱 주의를 기울이면서 운전하셔야 되는 상황인데요. 보기를 통해서 안전한 운전 방법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너무 가까이 접근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경운기를 울린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경운기 사용은 안전한 운전 방법이 아닙니다. 따라서 1번 답이 되지 않을 겁니다. 2번, 차로를 급히 변경하는 이륜차에 대비하여 안전거리를 충분히 유지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실제 이륜차, 오토바이가 굉장히 많이 다니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언제 차로를 변경할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 차량의 운전자는 안전거리를 충분히 유지하면서 운행하여야만 사고에 대비할 수 있으므로 2번 안전한 운전 방법이 맞습니다. 3번 위험하게 끼어드는 이륜차와의 충돌에 대비해 앞차와 거리를 좁힌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앞차와의 거리를 좁혀서 운행하는 경우 이륜차와의 충돌 가능성은 더 높아집니다. 따라서 3번 안전한 운전 방법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4번 이륜차 집단과 충돌하지 않도록 속도를 줄인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차라리 속도를 줄여서 이륜차 집단과의 거리를 확보하신다면 안전하게 운행이 가능하실 거라서 4번 안전운전 방법이 맞습니다. 5번 속도를 높여서 이륜차 무리 속에서 빠져나온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륜차의 무리 속에서 빠져나오는 건 좋지만 속도를 높여서 이동하는 중 갑작스럽게 차로 변경하는 이륜차와의 충돌 사고가 일어날 수 있으므로 5번 안전한 운전 방법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의 정답 2번과 4번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안전하게 운행이 가능하실 거라서 정확한 내용 살펴보시면서 답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일러스트형 문제까지 모두 풀어보셨는데요. 자전거를 운행하시는 선생님들 굉장히 많으실 거고요. 개인형 이동장치 혹은 원동기장치 자전거 등도 많이 탑승을 하시게 될 텐데 안전한 통행 방법을 숙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운행을 하시게 되면 언제든지 사고의 가능성은 열려 있습니다. 사고를 겪지 않는 운전자가 될 수 있도록 안전한 통행 방법 지켜주시라고 말씀드리면서 이번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